입시 실패, 자퇴, 재수 실패, 제 인생이 끝이라고 느꼈어요. 방에 틀어박힌 채 페일의 삶이 시작된 거죠. 1년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공무원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에 7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신기하게요. 뭔가 힘이 빠지고 이 일을 평생 해야 하나? 근본적인 고민이 생기게 돼요. 30살 평생 직장에서 나온 여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0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덴티티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른 나이에 공무원을 이러다가 30대에 그만두고 상직에 성공해서 현재는 강남과 가산 2개 지점을 운영하는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이혜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평생 진로 고민을 해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지 저의 실제 경험과 10년간 4,000명 이상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선생님들, 어른들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고 공부만 해왔습니다.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철석까지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볼 때마다 전전긍긍하고 채점을 하는 순간에 빨간 줄이 그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적도 많았습니다.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지만요, 진짜 중요한 수능에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시험을 망치게 되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에 입학했지만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엄마 몰래 자퇴를 하고 재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벌을 높이는 게 성공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하고 굳이 서울에 있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엄마 옆에서 취업이라도 잘 되는 과에 가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좋아해서요, 단순하게 유아교육과로 진학을 했어요. 유아교육과에서 했던 공부는 생각과 전혀 달랐어요. 교구 만들기, 종이 접기, 인형극 하기. 아니, 인형극을 실제로 수업 후에 만들더라고요. 어떤 큰 교실에 모여서 엄청 큰 스펀지를 이렇게 칼로 깎아서 머리부터 몸통까지 만드는데 진짜 여기? 나는 누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제로 교구 만들기가 있었는데 엄마, 할머니 동원해서 겨우겨우 제출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실습도 이런데 취업을 한다고 희망이 있을까? 학교 가는 게 매일매일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미 재수를 해서 들어온 학교인데 또 그만둔다는 거는 진짜 내가 엄청 부족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결정을 못 내리다가 버티고 버티다 저는 또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이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입시 실패, 자퇴, 재수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자퇴가 제 인생이 끝이라고 느꼈어요.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에 틀어박힌 채 페일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1년 세상과 단절된 삶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도저히 저를 두고 볼 수 없었는지 무작정 저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도시 한복판에 정말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깨닫기 바라셨다고 해요.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처없이 또 가다 보니까요, 시장이 나왔어요. 시장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표정, 물건값을 막 열심히 흥정하시는 모습 보면서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사실 제 마음에 누구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살짝 매너리즘에 빠지면 시장에 가요. 그렇게 몇 시간 구경을 하다 보면 마음이 환기되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공무원 2개월 완성이라는 문구가 확 들어왔어요.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았던 시절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나 공무원 될 거야 라고 공부했어요. 대학 실패를 한 번에 메꾸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 1년 만에 시험을 붙게 돼요.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고 좋은 대학 간 친구들도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무원 합격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제 공무원증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줬고 패배자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나오게 해주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상도 많이 받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20대
중후반에 7급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진짜 신기하게요. 엄청난 공허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뭔가 힘이 빠지고 이 일을 평생 해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생기게 돼요. 21살 방구석 패배자처럼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느 순간 다 닳아버린 양초처럼 어떤 힘도 나지 않았어요. 저를 완전히 무너뜨린 건 어머니의 암 소식이었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도 믿기도 싫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 저는 모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주저없이 휴식을 합니다. 병간호를 하면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삶이란? 나는 누구지? 죽음이란? 사춘기 소년처럼 하루에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대학도 안 나오고 바로 군무원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엄했던 것 같아요. 군인들만 있는 곳에서 여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도 하고 힘드셨을지 지금 예상이 돼요. 그런데 어릴 때 어머니하고 저는 공감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출근하시다 보니까 퇴근 이후에 집안일을 겨우 하시고 일찍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아프시고 나서는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달라. 너는 공무원을 계속 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날은 유난히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었네요. 병원은 저녁을 거의 5시쯤 주다 보니까 밤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저는 늦게 자는 편이라 그날도 휴게실에서 휴대폰 하다가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화장실을 가요. 그 시간이 원래 아무도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날은 제 또래 중에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비친 모습을 보니까 눈이 없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놀라서 악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급하게 안대를 쓰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가는데 사실 그 친구가 뭘 잘못을 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든 사과하자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렇게 오해를 풀었는데 그 친구는 실업계를 나와서 20대 초반부터 사무직을 일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한쪽이 계속 감기고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지? 나아지겠지 하면서 약간 영양제 같은 걸 먹으면서 버텼는데 나아지질 않더래요. 동네 안과를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라고 해서 왔더니 암이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누구보다 절망에 빠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친구가 밝게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가 힘들지 않냐고, 솔직히 너무 억울하지 않냐 했는데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이 저의 머리에 딱 망치를 맞은 것처럼 울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괴로움에 살았는데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어릴 때 하고 싶었던 꿈이 바로 작곡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틈틈이 화성학과 음계를 배우고 있다고 해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퇴원 이후의 삶이 기대된다고요. 엄마와의 솔직한 대화, 작곡 소녀와의 만남이 나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 후부터 저는 모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호전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가장 후회된 것이 가장이란 이유로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 것이라며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말이 저한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무원 말고 다른 것을 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저는 하나, 둘씩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나와 같이 자신의 꿈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꽂히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훈수라고 해야 되나요? 남에게 너 이런 거 잘하겠다? 너 이런 머리가 잘 어울려. 그 친구가 정말 제 조언대로 변하는 모습 보면 정말 기뻤어요. 한 번은 친구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좀 생겼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보다 여자 메이크업, 헤어에 관심이 더 많다고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는 당시 음료 유통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보니까 확실하게 다른 쪽 일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미용학원을 등록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남자 미용사가 엄청 귀한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미용실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가위를 되게 늦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빠가 좀 생겼어요. 잘생겼어. 그 원장님 너무 예뻐하시고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 오빠는 1년 다녀서 디자이너가 되었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하면서 저는 민원 상담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 민원인 피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통해서 그런가 저한테는 막 그렇게 이상한 분들이 없었어요. 남들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을 돕는 일 중에서 잘한 일을 하자는 생각을 하고 교육과 상담, 각종 논문과 세미나를 다니면서 꿈에 대해서 구체화하면서 저를 정의하게 되었고 지금 하고 있는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진로 고민한 사람을 만날수록요,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각기 달라 보이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모종의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왜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자본주의,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우리는 이미 정립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게 돼요.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하는 모두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그게 정답이라고 믿게 되는 거죠. 공교육을 받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향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주체는 빠지고요, 사회에 적응하고 도움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받기 때문이에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대기업을 가야 된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라. 사실 이런 교육은요, 결국 자신을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최근 의대 열풍도 비슷하죠.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요,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틀리지 않게 살아가야지 라고 사는 거죠. 남들이 가는 성공적인 길에 자신도 최대한 똑같이 맞추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나이 때는 뭘 해야 돼? 집은 어때야 되고 차는 어떤 걸 타야 돼? 정해야 된 정답에 갇혀서 스스로를 재단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남이 평가하는 나만 있다 보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SNS에 집착하는 것도 다 그래야지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타고남이 있고 남의 길을 똑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받는 이런 생각들이 결국 사회 시스템을 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틀을 깨야 숨겨진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좋은 대학, 좋은 회사 가는 게 잘못되었단 말이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고 하기 이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좋아하는 일 아니면 몰입하지 못해요. 몰입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고요, 지속성도 어렵습니다. 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버티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어느새 몸과 마음도 병이 생겨버려요. 지금껏 진로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이러한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 기준이 나라는 사람을 빠져버린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도 몰입할 수도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낙타처럼 살아간다. 과거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실크로드예요. 낙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상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만 묵묵히 걸어가요. 그러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게 되면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낙타를 죽이고 나눠 먹어요. 너무 잔인하죠. 여러분, 제가 왜 낙타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아 있진 않을까요? 저는 누군가의 길이 아닌 자신의 타고남을 발견하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순간 어떤 상황도 장벽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어요. 15년 전 30살 평생 직장에서 나온 여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0부터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아이덴티티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비웃었고 성인 진로라는 상담에 단어조차 없을 때 사무실을 겨우 차렸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조차도 즐거움이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저는 아이덴티티 워커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정보가 넘치고 극도로 효율을 초과하는 지금의 시대가 가장 자기를 잃어버리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어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또 알아야 되고 남들과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하며 누군가의 꿈과 낭망을 조롱하는 것이 지금의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하는 것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진혜리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지라고 고민하는 분들께 꿀팁 3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칭찬받아본 거 적어보기. 자신도 모르겠던 행동들을 남들에게 칭찬받았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들을 한번 나열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했던 나의 장점이 드러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를 보면서 답답하게 느껴진 순간들을 적어보기. 교육도 받고 세미나로 참석하면 도움이 되고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만요, 수백만 원을 쓴 세미나 강연자들의 말이 좀 부족하다? 어쩌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가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당신에게만 보이는 정교한 재능에 눈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온전히 단절하고 자기 자신 돌아보기. 가장 중요한 활동이에요. 저는 엄마 병간호를 위해서 휴직도 하고 자연스럽게 저를 아는 사람과 단절되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 매일 생각하고 일기 쓰고 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를 알 수 있었어요. 당신도 모든 자욱에서 벗어나 무의 상태에서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만드세요.